여러분, 이제 휴식 잘 하셨죠? 네. 이제 드디어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인데요. 본래 우리가 오늘 계획은 이제 토론 주제에 대한 심화 토론으로 이제 오늘 이 강을 잡았었어요. 이 토론 주제가 NGO 국제 인도주의적인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낯선 주제였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 한상훈이라는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 들은 학우가 저 부룬디에 있는 그런 국제 개발 NGO에서 지역 본부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좋은 표준 답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토론을 도우려고 4개 질문을 이제 올렸었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아주 표준 답안을 주셔서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NGO의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죠. 거기에 인도주의적 활동의 정의를 이제 이분이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냐면 KCOC라는 그런 단체에서 가져왔어요. 이 단체가 뭐냐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코이카가 있죠. 이것은 이제 공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KCOC는 민간협력 협의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대한 정의는 인도적 활동의 목적은 인위적 재해와 자연재해 당시 및 직후에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적 활동은 민간인과 더 이상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비전투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재민들에게 식량, 식수, 위생, 주거, 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들이 재난 전의 생계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이 정의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국제 인도주의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네.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신의 경험도 같이 쉐어하는데요.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말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란 재난 현장에 식료품, 의복,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것, 난민 캠프에서 의료 지원, 교육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재난 복구 및 장기적인 마을 복구 사업 등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와닿나요? 네. 그리고 시간의 긴박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이제 급할 때는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이 긴급구호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굿네이버즈에서 긴급구호 팀장하고 있는 한비아 씨 생각 안 나요? 네, 그분이 긴급구호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긴급구호고요. 긴박한 순간에 투입하는 거. 두 번째가 느슨하게 하는 것을 국제개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긴급구호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서서히 완만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국제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한 한국형 국제개발 NGO에서 잘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NGO의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에 들어가는 활동은 옹호, 이거는 이제 우리는 주창이라고 해요. 주창활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애드보커시. 그래서 이제 애드보커시인데 주로 인권, 환경, 평화와 관련된 사업을 말합니다. 사실 옹호는 앞의 3가지 부분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는 NGO 활동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좋은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은 NGO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자, 이 이면에는 인도주의라는 고결한 뜻과는 다르게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NGO 활동가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뭐예요? 직업으로서 NGO 활동. 이렇게 되면은 가슴은 내려놓고 계산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지훈이 잘 들어? 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NGO 활동은 어떻게 보면 공익 활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계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우리는 이를테면 더 높은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이제 뜻만 가지고 NGO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로.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걸리거든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개발, 그러니까 이 뭐 구호 활동 같은 건 저개발 국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문명 국가에서 이제 비문명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자기가 문명 국가에 왔다고 해서 그 비문명 국가에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거나 이러면 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영어 표현으로 condescending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다 아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그 위선이죠, 위선.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강의 노트에서 화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조금 건너뛸게요. 시간들을 이제 질문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ODA를 주는데요. ODA를 주는데, 이를테면 특정 국가를 지정을 해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국가들을 정해서 주거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순수한 마음의 국제 개발이냐, 아니면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참 옳은 말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정 국가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 국익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을 주로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긴급한 그거가 필요한 국가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국가지만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를 먼저 선정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있어요. 다음 세 번째, NGO의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코이카가 이제 공적인 기구로 활동을 이제 선두주자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국제적으로는 UNHCR, 고등 판무관실이죠. 이거 그다음 UN 인권 고등 판무관실, 그리고 UNDP UN 개발 계획, 그다음에 유니세프, 그다음에 푸드 이게 뭐더라? 제가 이게 알겠는데 FAO가 뭐지, 여러분? 무슨 Farm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식품농업기구? 이런 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WHO는 세계보건기구, IMF, 그 다음에 UNAIDS, 그 다음에 월드 푸드 프로그램, 이게 이제 세계 식량 프로그램, 그 다음에 UNEP는 세계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 이제 개발협력연대라고 그래서 DAC라고도 하고, DAC라고 DA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KCOC, 아까 말씀드린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네팔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팔 지진에서 이제 이런 KCOC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구호팀을 파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NGO의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의 장점, 단점, 대안, 이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점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누굴 돕는다는 것. 이것은 그다음에 거기에 또 반대급법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돕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지고한 그런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선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단점이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기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고 같은 경우는 단기고로 그냥 한 번
툭 가서 이제 주고서는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금방은 이제 잠시는 배고픔은 잠시 면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 굶주림을 막는 것은 못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현장 뭐라 그럴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구호 활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2년 정도를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게 거기에 보면은 이게 경력자로 대우를 해준대요. 근데 사실 2년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분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NGO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장기 사이클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적하듯이 NGO 활동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직업으로서 이거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열악한 이제 그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죠? 이게 그 병원균, 이번에도 또 메르스인가요? 뭐 이런 것도 또 이제 감염이 돼 갖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게 10년이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30년이든 한 곳에 머물면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태석 신부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NGO들은 그 정도의 이제 자기를 주는 헌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국제 인도주의 활동의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내가 원했던 이런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이제 이 질문이, 여기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면, 이제 오늘 강의 또는 한 학기 전체 강의, 엔지오와 거버넌스 강의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받고, 한두 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또 답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이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질문 좀 하자면,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있으시면서, 그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거의 전국에서 한 최하위권에 있던 도시를 최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NGO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간적인 NGO가 아니라 그런 종교 쪽에서 시행하는 NGO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NGO 단체들이, INGO들이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고를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냈다는 그런 보고, 한국 사회나 뭐 그런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성과를 너무 몇 년 안에 우리가 빠른 성과를 바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NGO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세계에서 좀 지탄을 받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너무 성과주의 이런 것에 이제 매몰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보이는 것, 빨리빨리 이런 것들에 이제 너무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화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가 다 압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빠르게 뭘 내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그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성과를 이제 추구하고 경쟁 의식이 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쎄, 내가 어떤 특정 종교를 이제 뭐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보면은 각자가 굉장히 그 내에서도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이제 결과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면은, 그러니까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성과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굴러가기만 하는 그런 식의 또 그런 NGO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 봤을 적에는 어떤 면에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방글라데시 얘기 주셨는데 그 도시를 굉장히 최고의 그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또 한국인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며 즐기며 여유를 부리며 이렇게 이제 그 현지의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그냥 삶 자체를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현지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봐서 이제 언제든지 떠날 거야. 거기서 성과를 내고 주고 떠난다는 생각을 주로 이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결론은 이제 그 이택석 신부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더라도 떠난 이후에도 그게 이제 지속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 떠나면 이게 끝나는 사업이 그런 형태가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은 딱히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박차를 가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는 한국민들 아니면 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대안이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 그게 가능해져요. 우선은 우리가 초기 이제 해외 개발인 이런 것들 나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직 초기 단계거든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돕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이제 그런 표준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시행착오 단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 분만 더 질문하고 오늘 긴 강의 마칠까요? 또 질문할 게 뭐냐면 이제 인도주의가 기본적으로 배려랑 인정, 이제 존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다 보니까 이제 북한 민간 단체에 대한 인도주의적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의 그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매우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NGO에서는 이제 그 민간 단체에 대해서 그 지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지원을 해줄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해도 북한에서는 이제 이념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서 그게 갈 수 있다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나 다른 정치인들 비판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선 그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GO들이 활동을 할 때 혹시 이제 정부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이제 압박 같은 거를 받게 되면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이제 규제나 이거를 받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저는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데, 맞아요. 특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전히 의사 조치도 나고 해서 대북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모든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경협도 가까스로 개성공단만 지금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NGO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NGO가 이제 국가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는 하지만 NGO들은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NGO가 대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색 국면이에요. 그렇지만 민간들은 국가 바깥에서들 이렇게 물밑 교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스 침대의 그 회사 아시죠, 여러분? 그게 에이스 경암이라고 그래요. 그 회사가 얼마 전에 비디오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근데 오이사 조치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제 북한에 지금 농사철인데 비료가 하나도 없어요. 비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죠. 그렇게 되면 북한 사람 이제 그 주민들이 굶게 되잖아요. 더 지금도 별로 넉넉하지가 않은데 더 굶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경암이란 이제 그 에이스 경암이란 것이 이제 일종의 민간 구호 형태로 그렇게 보냈거든요. 비료를. 그러니까 지금 국가들끼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선 통일부니 어디니 국가 관련 단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민간 움직임은 그래도 그걸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민간들 움직임이 사실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바깥에 중국에서도 만나서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 경색 국면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건지도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좀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교환하고 상부로도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GO 활동은 정부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때 그런 민간 구호단체들 뭐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무 활동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물밑으로는 이제 서서히 계속 이 얼음을 깨려고 엄청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남북은 더 긴장 관계가 이제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가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국가 밑에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 위에 아래 어느 쪽에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연성이 주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게 구호거든요. 그리고 인도주의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국가들 간에는 서로 체면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도 시민들 간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NGO들이다. 그럼에도 그래서 NGO 활동마저 없으면 안 되고 이제 통일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냥 다 하루아침에 막 모든 그런 활동들이 금지되고 정지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통일 운동을 이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NGO는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이제 더 있어도 이제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바쁘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고 힘들고 이제 고단하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 와서 강의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당화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잘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시험 열심히 잘 보세요. 오늘 강의에서 아마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오늘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